가족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시누이네 집 유령 파출부로 살았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그 달콤하고도 독한 칭찬에 속아 제 인생을 갈아 넣었던 거죠. 처음엔 정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사람의 이기심은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무료 봉사 생활을 청산하고 시댁 식구들을 뒤집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고 결혼 2년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사내 커플로 만나 사랑을 키웠고 누구보다 다정한 모습에 반해 평생을 약속했죠. 남편은 평소에도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딱 하나 제 신경을 긁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자기 누나,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누이에 대한 과도한 부채의식이었죠. 시누이는 저희 집에서 차로 딱 15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문제는 시누이가 정말 살림이라는 것과는 담을 쌓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과 6개월 전 시어머니는 식사 자리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촉촉해진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우리 민지가 워낙 약하게 태어나고 집안일을 안 하고 커서 애 둘 보느라 뼈가 삭고 힘들단다. 네가 살림 솜씨도 좋고 워낙 부지런하잖니. 주말에 가서 반찬 몇 가지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게 다 가족끼리 정 아니겠어? 그때 저는 그게 제 인생을 갉아먹는 비극의 시작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친누나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부탁하시니까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다들 행복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알았다고 했죠. 처음엔 정말 한 달에 한두 번 들러 밑반찬 몇 개 해주고 오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안다고 어느 순간부터 제 주말은 당연하다는 듯 시누이 집에 잡혀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매주 금요일 밤이면 시누이에게서 올케 내일 몇 시쯤 와? 라는 문자가 예약이라도 한 듯 날아왔어요. 제가 피곤해서 이번 주는 쉬고 싶다고 하면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죠. 수연아, 민지가 오늘 하루 종일 애들 치이느라 한 끼도 못 먹었다더라. 네가 가서 고기 좀 볶아주고 애들 좀 봐줘야 민지도 숨을 좀 쉬지 않겠니? 남편은 옆에서 누나가 당신 손맛 아니면 밥을 못 먹겠대. 우리 마누라 최고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라. 라며 저를 부추겼고요. 그 칭찬에 저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주말 시누이 집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시누이 집이 깨끗하기라도 하면 다행이게요.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코를 찌르는 그 특유의 쉰내와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말라비틀어진 기저귀들, 식탁 위에 굳어버린 음식 찌꺼기를 보면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 타일을 닦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는 동안 시누이는 소파에 길게 누워 유튜브 쇼츠를 보며 낄낄거렸어요. 올케, 역시 직장인이라 그런지 손이 야무지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호호. 그 얄미운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귀 뒤가 화끈거리고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남편의 누나라는 서열과 착한 며느리라는 프레임 때문에 차마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이들이랑 게임을 하다가 제가 일을 다 끝낼 때쯤이면 우리 마누라 고생했어 라며 입으로만 보상을 쏟아냈죠. 겨우 반년이었지만 저는 주말도 없이 남이 집 살림을 해주는 무료 파출부로 살았습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지도 친정 부모님을 뵙지도 못한 제 시누이 집의 노예가 되어 있었죠. 그러던 지난주 드디어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담석 수술을 받게 되셨거든요. 비록 생명이 위독한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60대 중반인 엄마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동딸인 제가 당연히 병간호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금요일 퇴근 후부터 병실을 지키기 위해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짐 가방을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수연아, 저기 장모님 수술 말이야. 내가 대신 가서 병실 지키면 안 될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왜? 내가 딸인데 당연히 내가 가야지. 당신은 회사 가야 하잖아. 그러자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며 내뱉은 말은 제 인생의 모든 정을 한순간에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우리 누나네 이번 주에 시댁 큰 행사가 있다네. 그래서 애들을 좀 맡겨야 하는데. 시어머니도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당신이 누나네 가서 애들 좀 봐주고 누나네 손님들 올 수도 있다니까 음식 좀 미리 준비해주기로 했어. 이미 엄마랑 그렇게 얘기 다 끝났거든. 제 친정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날, 시누이네 시댁 행사 때문에 제가 가서 애를 보고 불고기를 재워야 한다니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담석 수술이야. 전신 마취한다고. 그런데 시누이네 애 보는 게 더 중요해? 제 목소리가 커지자 남편은 오히려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야, 수연아. 좀 효율적으로 생각하자. 어차피 장모님 수술하면 계속 주무실 텐데. 내가 가서 얼굴 비추고 옆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 당신은 누나네 집 가서 살림하는 게 훨씬 익숙하고 빠르니까 효율적이지. 누나가 당신 손맛 아니면 손님들 대접 못하겠다고 얼마나 부탁했는데. 그리고 당신 누나한테 이때까지 잘해왔으면서 왜 갑자기 이래? 거절하기 좀 그렇잖아. 효율적이라는 그 단어.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나는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구나. 그저 필요할 때 부려먹고 안 쓰면 손해인 가성비 좋은 기계였구나. 그때 마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걱정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수연아, 들었지? 민지네 가서 불고기 10인분 정도 재워놓고 화장실이랑 안방 청소 좀 싹 해놔라. 너 온다고 해서 내가 민지한테 손님들 초대해도 된다고 그랬다. 손님들 오시니까 신경 좀 써서 해놔. 수술받는 안사돈에 대한 안부 한마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오직 자기 딸 민지의 체면과 편의뿐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버텨온 제 배려들이 저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었는지를요.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남편은 제 대답에 안도하며 역시 당신은 이해심이 넓어. 내가 장모님 잘 모시고 있을게. 라며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선택한 효율.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토요일 아침 남편을 친정병원으로 보낸 뒤 저는 시누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특유의 냄새와 함께 꼬질꼬질한 얼굴의 조카 둘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 주변에는 초콜릿이 눌어붙어 있고 옷에는 정체 모를 얼룩이 가득했죠.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며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더군요. 옳게. 왔어? 애들 아침도 대충 먹였으니까 점심은 꼭 영양식으로 해줘. 아, 그리고 안방에 침구 좀 싹 갈아줘. 먼지 냄새 나면 손님들이 싫어하잖아. 알지? 그럼 나 갔다 올게. 시누이는 아이들이 같이 가자고 매달리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남편과 함께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조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하다는 듯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칭얼거렸고 거실 바닥에는 망가진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집안의 꼴을 하나하나 담기 시작했어요.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초파리가 꼬인 설거지거리들, 화장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뭉치와 물때 가득한 변기, 그리고 거실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이들의 눅눅한 기저귀와 과자 부스러기들. 평소라면 제가 오자마자 고무장갑부터 끼고 집을 치웠을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누이가 어질러 놓은 그 실체를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죠.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조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편의점에서 사온 간식 몇 개를 쥐어주며 거실 한쪽에서 놀게 했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사둔 손님 대접용 비싼 식재료들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명령한 불고기는커녕 가스레인지 불 한 번 켜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그 난장판인 집안꼴을 동영상으로 꼼꼼히 찍고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 한 장만 올려두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대로 혼자 둘 수는 없었기에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친정엄마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바로 가봐야겠어요.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당장 오셔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뭐? 아니, 민지는 너 거기 안 있고 어디 가? 라며 소리치는 시어머니 말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근처에 살면서도 제가 다 해줄 거라 믿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려던 거였죠. 잠시 후 헐레벌떡 뛰어온 시어머니와 현관문 앞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손님들 올 시간 다 됐는데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음식은 다 해놨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찍어둔 집안꼴을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한마디 던졌죠. 어머니, 제 파출부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입니다. 신우이가 어질러 놓은 거 이제 어머니가 직접 치우세요. 아, 그리고 식탁 위에 서류 놔뒀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확인하시고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곧바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시어머니의 동창분들과 스쳐 지나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고상한 척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던 시어머니가 쉰내 진동하는 집구석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을 때의 그 처참한 표정을요. 저는 그 집을 나와 단톡방에 무료 파출부 계약 오늘부로 종료합니다. 제 인생의 효율을 따져보니 당신들과는 오늘까지가 딱이네요. 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곧장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을 때 남편은 이미 열을 올리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지금 미쳤어? 누나랑 엄마가 전화 와서 울고불고 난리 났다잖아. 손님들 다 왔는데 집이 그게 뭐냐고. 애들은 왜 방치하고 너 어디 있었어? 당장 가서 사과 안 해? 저는 소름 끼칠 정도로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눈빛에 남편은 움찔하며 말을 멈췄죠. 그 더러운 입 좀 다물어. 당신 누나가 그렇게 소중하면 당신이 가서 그 쓰레기 치우라고. 장모 수술하는 날 아내를 파출부로 보낸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손님들 앞에서 개망신 당한 게 내 탓인 것 같아? 원래 그 집이 쓰레기장이었던 걸 내가 공짜로 치워주고 있었던 것뿐이야. 당신이 말한 효율, 나도 이제 좀 따져보려고. 당신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내 인생의 진정한 효율이거든. 저는 남편의 가슴팍에 서류를 집어 던지고 엄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중에 병원까지 찾아와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쳐놓냐, 이 싸가지 없는 것이라며 행패를 부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보안 요원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도려냈습니다. 남편과는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고 그가 아무리 잘못했다며 빌어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집은 제가 빠지자마자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돌아갔죠. 직접 살림을 해보려던 신우이는 며칠 못 가 나가 떨어졌고 결국 시어머니가 본인의 칠순을 앞두고 그 집 파출부 노릇을 시작했다더군요. 그러다 결국 무리한 노동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대에 오르셨다는 소식까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내가 그때 미쳤었다. 당신이 해주던 밥이랑 깨끗한 집이 너무 그립다며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오지만 저는 그가 보일 때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의 노동력을 사랑했던 것뿐이니까요. 퇴근 후 저는 이제 신우이 집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마련한 아늑한 제 집으로 향합니다. 주말에는 신우이네 쉰내 나는 기저귀 대신 향긋한 커피 향을 맡으며 엄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죠. 이제야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지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채워주는 조연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따뜻한 조언이나 다른 생각들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야기로그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로그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